세계 최초 예능장 데브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후돌매. 향로입니다. 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AWS 서밋 서울 2025. 네, 2025년 5월 14일 수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진행을 한다 그러네요. 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이틀간 좀 진행되고 올해가 이제 11번째 그 행사인데 사실 한국에서 열리는 IT 컨퍼런스 중에서는 항상 뭐 제일 큰 규모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도 2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프콘이 한 2천 명 정도인데 인프콘 때도 사람 진짜 많았는데 음, 사실 AWS 서울 서밋이 2만 명이면 진짜 그 10배라는 건데 사실 말이 안 되긴 하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AWS 서울 서밋 2025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공유를 받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올해는 완전히 본격적으로 좀 생성형 AI가 그리는 미래 그리고 뭐 비즈니스 성장 요 그리고 그거를 활용한 좀 다양한 인사이트. 그러니까 과연 생성형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뭐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을 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 관련돼서는 도대체 AWS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디까지 진화되어 있고 실제 사례는 어디까지 되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좀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제 그 AI 쪽 같은 경우에는 AWS가 워낙 막 광고를 많이 하시거나 어필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닌데 이런 서밋 행사 아니면 사실 볼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저희도 좀 행사에 있는 세션들 내용을 좀 자세히 보기도 했습니다. 예. 또 뭐 AI 관련해 가지고 엑스포 그런 것도 진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서 아마 부스 형태로 해가지고 직접 뭐 AI 관련된 그런 제품 같은 거를 좀 음.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저희도 이제 그 내용을 좀 봤는데 메인 데모랑 뭐 인더스트리 데모랑 이렇게 뭐 두 개로 좀 나눠져 있는데 메인 데모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걸 게임 캐릭터로 플레이 해볼 수 있는 그 스케치랩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상상은 잘 안 되는데 내가 캐릭터를 그리면 그걸로 뭐 애니메이션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서 플레이 해본다라고 하면 게임을 만들어 주시는 건가? 음, 싶어가지고 이거 현장에서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되게 궁금할 것 같고. 그 게임 쪽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언급을 해보면은 네. 이런 AI 관련해 가지고도 그 아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한 8배 정도 생산성이 향상이 됐다고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 아, 그래요? 여덟 배나요? 예, 와. 뭐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네. 막 하나하나 스케치 다 해가지고 펌펌 받고 거기서 이제 또 네.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쵸, 그쵸. AI 활용해가지고 간단하게 타락 만들어 놓고 펌펌 받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디테일한 작업을 들어간 형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향상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생산성이. 역시 이제 게임 개발자 친구가 있는 분이 얘기하시는 현장의 이야기. 그분한테 들었 맞아. 그리고 또 메인 데모 세션들을 몇 개 봤는데 그 만화 캐릭터랑 대화하면서 이제 내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이제 커믹 AI 스튜디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최근에 유행했던 오픈 AI의 그 지브리 스타일로 내 컷 만화 만들어줘. 이거에 좀 고도화된 버전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내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기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걸 사실은 이제 AWS에 있는 기능 그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웹툰 AI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 저희보다 조금 한 세대 위의 선배 개발자분들 혹은 선배님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AI 골프 코치가 또 데모로 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세 분석부터 스윙 제한까지 해주는 이제 AI 골프 코치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예전에 좀 스타트업 아이디어로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골프 같은 경우에 일단 자세가 이렇게 좀 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농구나 뭐 축구 같이 이제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뭔가 발생하는 포즈를 좀 측정하기 힘든데 골프는 어쨌든 내 자세 고정시켜 놓고 측정하는 거니까 요거는 좀 나중에 자세 교정 같은 걸 기계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좀 볼 수 있는 좀 그런 건 될 것 같아요. 이번 그 엑스포에서는. 그러면 저도 이제 지금 배드민턴을 치는 중인데 취미로 배드민턴 음,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한 스포츠여가지고. 아, 그쵸. 맞아. 그러니까 뭐 야구도 그렇고 야구도 사실 이제 피칭하는 네. 투수분들이 피칭하시는 그쵸. 그것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딱
그 정지해놓고 해볼 수 있는 자세니까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만약에 제가 근데 이제 요런 거랑 좀 비슷한 사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걸 한번 참여해서 요 데모를 한번 좀 즐겨보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긴 하네요. 사실 데이터 분석도 있겠지만은 사실 투수나 타자의 어떤 포즈, 음, 공을 칠 때의 포즈나 공을 던질 때의 자세에 대해서는 그 모션 하나하나를 다 사실은 이제 뽑아내가지고 AI가 분석해서 뭐 제안을 한다 이런 얘기를 뭐 MLB 같은 곳에서 한다 뭐 얘기만 듣기만 했는데 진짜 그런지는 사실 저희는 모르고 예, 오타니 님이 나와주신다면요 저희는 이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인더스트리 데모라고 해가지고 메인 데모 말고 메인 데모는 진짜 이제 AI가 메인인 것 같고 인더스트리 데모에서는 저희가 이제 AI 승무원이랑 함께하는 VR 비행이나 아니면은 사실 요거 저는 좀 요거 관심 있는 건데 음, AI가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피트니스 경험 요런 거가 좀 궁금하긴 해요. AI가 피트니스 경험? 그러니까 뭐 운동이겠죠. 사실 그쪽 경험을 어떻게 해주는지. 그러니까 뭐 요가든 뭐 필라테스든 뭐 헬스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맞춤형으로 제공할까? 이런 거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이제 피부 진단이 가능한 또 그 AI 스킨케어가 있다고 하길래 이거 올리브영 같은 데서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음. 올리브영 명동인가 가보면은 직접 그 세안하고 화장품 바를 수 있는 그 코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뭐 이렇게 다 이제 하고 나면은 옆에서 뭐 직원이 뭔가 피부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그러는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써보고 이거 나한테 잘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 예. 예, 뭐 예, 씻고 할 수 있는 뭐 머리 감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그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제 뭐 거울이 그런 걸 상담을 해주면 웃기겠네요. 제가 이제 거울을 보면은 이제 거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그러네. 그러네요. 써봐라. 예, 예. 올리브영 요거 혹시 제 아이디어니까 쓰시게 되면은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제 이런 데모도 있지만 사실 결국 이제 데모 외에도 우리가 다른 회사의 노하우들 보러 가는 게 사실은 이 AWS 행사의 제일 큰 묘미잖아요. 그 이틀간 19개, 트랙에 100개 정도 세션이 좀 있었고 이게 보니까 좀 큰 회사들의 사례들만 찾아봐도 대한항공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기나 뭐 예. 제일제당의 아마존 베드락 활용한 AI 플랫폼 구축기나 잡코리아의 클라우드 전환이나 요런 좀 비즈니스 대기업들 혹은 이제 이미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사례들을 좀 확인할 수도 있더라고요. 뭐 저희는 이제 잡코리아를 좀 좋아하는 편이죠. 잡코리아에 또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그래서 요 회사가 어떻게 혁신했는지 저희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큰 회사들이 많이 이제 스폰서도 해주신 것 같고 진짜 많이 참여를 해주신 것 같네요. 부럽습니다. 음, 저희 같이 이제 인프콘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마존이나 이렇게 AWS 행사에 후원사로 붙은 회사들 목록 볼 때마다 참 부럽고 더 저희도 좀 힘을 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인프라는 그 잠실 주 경기장 빌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여러분 저희도 이 AWS 서밋처럼 포엑스 컨벤션 진짜 큰 데에서 또 하는 날이 또 있을 거라고 믿고 근데 사실 요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엑스포 데모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100개 트랙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AWS 그 탑 리더들이 발표해 주시는 기조 연설들도 좀 좋아요. 그러니까 AWS 코리아 글로벌 리더 함교님이 해주시는 이제 그 IT 트렌드나 생성형 AI 혁신 사례에 대한 발표도 있는데 그 아마존에서 CTO 하고 계시는 보겔스 박사님이 하시는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개발 트렌드와 조직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제품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요 발표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AWS 서비스 사례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요즘같이 생성형 AI 시대에는 개발 트렌드나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관리를 해야 되나라는 거를 좀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런 것도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조 연설부터 시작해서 뭐 100개 세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직접 이제 즐겨볼 수 있고 사용해볼 수 있는 엑스포나 요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 큰 규모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국내에서 이렇게 좀 크게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즐겨볼 수 있는 컨퍼런스가 몇 개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제 그 AWS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도 좀 들긴 해요. 호돌맨은 혹시 여기 100개 세션 중에서 어떤 게 좀 제일 궁금하셨어요? 진짜 쭉 살펴봤는데 우선 저는 네. 지금 직접적으로 좀 회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인프라 관련.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AWS 서비스를 뭐 이제 뭐 EC2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었다면은 음, 좀 다른 어떤 앰플리파이 같은 것도 지금쯤 쓰고 있고 자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요금에 관한 그런 고민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계속 이제 인프라 쪽 작업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다른 회사도 좀 그런가? 좀 스타트업 네.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런 고민들을 좀 어떻게 해결했는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쵸. 이 세션 중에서 순고 1,000만 가입자를 이끈 플랫폼의 클라우드 활용 전략 및 혁신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이거를 좀 보면서 많이 맞아. 참고도 될 것 같고 순고도 이제 과거에 작았을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서비스도. 그쵸. 지금이야 막 제 천만 유저가 됐지만. 예, 그래서 뭐 네. 10년간 끊임없는 기술적 변화를 거듭하여 1,000만 가입자가 이제 돌파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인프라를 구성해 나갔었는지 어떤 뭐 이슈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뭐 확장성이라든지 뭐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뭐 보안적인 부분도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셨는지가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 사실 지금도 제일 저희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텍스트 투 SQL 쪽이고 예, 그 당근페이가 이번에 어쨌든 베드락이나 오픈서치 그리고 레드시프트 기반으로 텍스트 투 SQL 플랫폼을 이제 계속해서 개발하고 이제 고도화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텍스트 투 SQL이 계속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발자가 아닌 분들이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SQL을 배우지 않아도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결국은 자연어로 말을 하면 그걸 이제 SQL 문으로 짜고 SQL 문을 실행을 해서 결과물을 받는다. 요건데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상용에서 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제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쿼리가 안 만들어질 때가 많으니까. 음, 오히려 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써보진 않았죠. 아, 그쵸. 저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얘가 그러면 조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해준다는 말이야? 안 해주나요? 근데 해줄 것 같은데. 해주죠. 해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이미 SQL문에 대한 이해도가 AI 생성형 AI들이 이해도가 되게 높을 거니까. 예, 예. 근데 우리 쪽 테이블들을 다 보고, 저는 사실 이 테이블들의 스키마가 결국은 다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쵸, 그쵸. 예, 예. 예, 요 스키마의 요 필드는 어떤 역할이고, 지금 이제 이 테이블은 어떤 역할이고, 이거를 계속 관리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자연어를 얘기했을 때 요 테이블에 이 컬럼을 찾는 거구나. 요 컬럼 찾기 위해선 저 테이블에 저 쟤를 조인을 맺어야 되는데, 한 방에 조인을 못하니까, 쟤 같이 엮어서 조인을 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관리를 해줘야지, 그치. 이게 사실은 스키마에 대해서 뭐 주석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계속 관리하고, 혹시나 그 컬럼의 용도가 좀 바뀌거나, 음, 혹은 스펙이 변경되면은, 그걸 계속 동기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쵸. 모르니까. 무슨 컬럼이 뭔지 모르니까 이것만 봤어. 맞아요. 그리고 이 스키마에서는 컬럼 값이 요렇게 있는데 요 컬럼 값들이 저희가 사실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넘은 잘 안 쓰잖아요. 예, 예, 예. 그쵸. 그러니까 ORM에 이넘을 쓰지만 사실은 테이블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바차 타입으로 그냥 이제 문자열 타입으로 쓰는데 그러면 얘는 범위가 요 안에 값이 범위가 요만큼 있는데 이 안에서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ORM 코드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생성형에 거기까지도 학습을 시키나? 막 이런 온갖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예, 뭔가 ORM 매핑 정보랑 같이 이제 좀 비교를 해가지고 코드까지 같이 타고 가서 뭔가 하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 그 관리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또 말은 쉽죠. 예. 그치. 그리고 이게 또 분산 환경이잖아요. 네, 온갖 저장소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거기 있는 스키마 정보 끌고 오고 막 데이터베이스를 뭐 예전처럼 뭐 예전 구배민처럼 막 한 데이터베이스에 다 때려 넣으면 괜찮은데 예. DB 다 막 흩어지게 해놓고 막 거기에서 뽑아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디 한 군데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테이블들 다 모아놓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다? 물론 뭐 데이터 전문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스키마들을 실제 현호팀이랑 계속 막 같이 이야기하면서 관리하고 있을 거라는 가정은 있지만 어디까지 했을까? 음, 좀 궁금하긴 해요, 솔직히. 예.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예, 그쵸. 여기는 이제 상용에서 그러니까 프로덕션 수준으로 발전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프로덕션 수준까지 했다고 이게 테스트 용도가 아니고 그러면은 이걸 어디까지 하신 걸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이제 베드락을 얼마나 잘 쓰는 것도 궁금한데 이 텍스트 SQL을 실제로 상용에서 적용을 하고 팀에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음, 그러면 어디까지 어, 과연 활용을 하고 얼마나 그 앞에 있는 허들을 많이 넘었을까가 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게 돼 있으면은 참 진짜 편하긴 할 텐데요. 뭐 특히 영업자분들이라든가 그쵸. 마케터분들이라든가 정말 그 그리고 어드민 만들 필요가 없지, 사실. 예, 예, 그쵸.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고향 우한 형제들의 저 DBA 리드로 계시는 윤택님이 발표하시는 이거 1000대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 요거도 좀 되게 궁금했어요. 이거 오로라나 엘라스캐시나 도큐먼트 DB, 다이나모 DB 같이 데이터베이스, AWS 제공하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다 활용을 하는데 뭐 그래비톤 프로세스 도입도 했다고 하시고 iO에는 옵티마이즈도 좀 이제 그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화된 운영 프로세스를 도대체 어디까지 좀 했고 비용은 또 얼마나 최적화를 했고 이런 사례들이 좀 궁금하더라고. 이게 결국 운영하다 보면은 EC2도 비싼데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비싸. 진짜. 근데 그걸 1000대를 운영한다? 이 1000대를 운영하기 위한 자동화나 뭐 효율화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실제 상용 환경에서 좀 하셨는지 요거 좀 궁금해가지고 요 부분을 좀 되게 좀 보고 싶더라고요. 예,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얼마 전에 이제 또 데이터베이스 쪽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뭐 개발 DB 좀 분리하고 하면서 음, 아마존 오로라 서버리스로 한번 써볼까 하면서 이제 그쪽도 찾아보고 서버리스로 쓰게 되면은 또 장점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유휴 시간대에 그걸 이제 내려가지고 네. 요금을 좀 절약시키는 전략도 있는데 그게 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커넥션 물고 있으면은 그게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그쵸. 처리를 해야 될까 막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1000대라면은 K 서비스 중에선 거의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닐까요? 아이돌 쓰는 서비스들 사이에서는 저만큼 쓰는 데가 뭐 쿠팡 이거 이상 쓰긴 하겠네. 쿠팡도 AWS 쓰니까. 어쨌든 이제 저랑 호돌맨이 봤을 때도 이게 올해는 되게 재밌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요 세션 자체는 좀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아쉽게도 여러분들 요거 참여하시려면은 자석이 자석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마감되시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조기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 완료 일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마감되기 전에 꼭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요뭐 이제 AWS 그리는 생성형 AI 쪽이 어떤 방향인지 그리고 그걸로 실제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또 가면은 사실 강연만 보는 거는 솔직히 또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쵸? 엑스포 부스 AI 데모 경험하고 또 적용 사례를 실제로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음, 또 즐겨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강연도 레벨별로 이렇게 다 짜여져 있거든요. 저희가 맞아.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레벨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본인한테 맞는 그 레벨을 또 선택해서 또 볼 수 음. 있으니까 또 그 좋은 것 같고 다양한 리더분들이 공유하는 최신 IT 트렌드와 성공 사례로 미래를 맞바꿀 수 있는 AWS 서비스를 또 파악해 볼 수 있으니 그것도 좋은 것 같네요. 요즘 뭐 AI 모르면 안 돼, 솔직히. 예. 아, 그러니까 요즘 좀 약간 그 발등에 지금 불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살짝. 예.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거 좀 들으면서 네. 인스파이링도 좀 얻고 음. 그런 시간이 또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뭐 이게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미래는 아니니까 어차피 막을 수 없는 거 그냥 열심히 저희가 그냥 그 쫓아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예. AI에 몸을 던집시다. 투신하기. 저희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링크는 하단에 댓글로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통해 가지고 참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AWS 서밋에서 한번 다 같이 만나시죠.